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클리블랜드 대 템파베이가 또 첫 경기인데, 어제는 1대0으로 끝났어요. 제가 어제도 템파베이의 막 역배 같은 거 보고 싶다고 했다가, 근데 오늘도 개빈 윌리엄스 대 라스무센, 일단 표면적으로는 양 팀의 거의 뭐 1선발급들 내용이기는 합니다. 근데 개빈 윌리엄스가 조금 더 이닝 잘 먹고 좀 더 이제 구위 같은 것 좀 뛰어나다 이런 게 있지만은, 내용으로는 라스무센이 전혀 안 밀리죠. 라스무센은 좀 이제 그 이닝을 많이 못 먹는 게 있는데, 그래도 좀 이제 깔끔한 피칭을 합니다. 피안타도 많이 안 맞아, 볼넷도 많이 안 줘, 이런 피칭 내용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제 피츠버그한테 한번 고생하긴 했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뭐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번 경우에도 6이닝 동안 그냥 아주 뭐 미니스타를 꽁꽁 묶기도 했었습니다. 개빈 윌리엄스는 반대로 저는 지난번 경기 조금 억울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빠따가 많이 벌어져서 무난한 승리이긴 했는데, 그날 개빈 윌리엄스도 6이닝 동안 6실점이나 했거든요. 특히 이제 볼넷은 지금 그래도 이 정도면 적은 편이기는 해. 얘가 이제 좀 볼넷이 많은 스타일인데, 지금도 시즌 전체로는 많은 편이지만은 직전 경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피안타가 7개, 홈런이 2방이나 있었다. 특히 저는 이날 개빈 윌리엄스의 공을 보면서 좋다고 느꼈거든요. 특히 커브 같은 거 각 진짜 좋다. 근데 오히려 그런 커브들이 잘 떨어졌는데 이게 얻어맞았어. 심지어 이제 좀 밖으로 떨어진 것까지 막 얻어맞기도 하고, 개빈 윌리엄스가 이제 확실히 공은 좋은데, 이거 얻어맞은 게 조금 억울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저번에도 얘가 이제 밥입도 엄청 낮은 편이고 잔류율도 높다 이러면서 약간 지금 이런 성적 같은 것들은 좀 올라갈 수가 있지 않겠냐 그랬는데 바로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 물론 개빈 윌리엄스는 홈에서도 좀 더 이제 좋은 부분이 있기도 한데, 저는 일단 라스무센이 안 밀린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내일도 이런 게 상대 전적 같은 것들도 개빈 윌리엄스가 템파 애들한테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대 전적 같은 것도 피안타율도 굉장히 높기도 하고, 이 기대 가정 출塁,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세부적인 스탯을 얽혀봤을 때는 좀 이제 리스크가 있긴 하다. 반대로 라스무센은 많이 상대는 안 했지만 어쨌든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봤을 때 지금 클리블랜드에 빠져도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저는 템파베이가 지금 잘 치지는 못하지만 꾸역꾸역 지금 6연승째거든요. 이게 6.5 언더는 좀 무서운데 템파베이 역배 같은 거는 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으로다가 만약에 개빈 윌리엄스가 잘한다면 한 점 차 게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음은 화사 대 천사인데요. 지금 이제 에릭 패디랑 키쿠치입니다. 먼저 이제 에릭 패디가 지금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 성적은 괜찮죠. 요즘에는 이제 오프너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데, 내일은 일단 오프너 얘기는 많이 없더라고. 그리고 이제 얘가 좀 많이 바뀐 게, 이제 크보에서 잘하고 나서 가가지고 첫 시즌에 잘하고 그 다음 시즌 멸망하고 지금 올 시즌 초반에 괜찮은 편인 거잖아요. 얘가 뭐가 달라졌냐면은 스위퍼를 되게 많이 씁니다. 그 전에 보면 싱커, 커터 막 이런 것들을 쓰다가 멸망해가지고 올 시즌은 뭐 수납을 했죠. 스위퍼를 가장 많은 비율로 던지는데, 이 스위퍼가 지금 플러스 7의 런밸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종 가치가 지금 현재 메이저리그 모든 공들 중에 어떤 공들이 가장 좋은 거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면 뭐 이제 로블레스키, 돌랜더, 거스 뭐 이런 애들의 포심이라든지 랜던 로프의 싱커, 여기에 또 에릭 패디의 스위퍼가 여기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공들은 다 이제 그 패스트볼 계열인데 에릭 패디의 스위퍼만 플러스 7로 가장 높은 구종이에요. 이만큼 다 보면 잘하는 애들이야. 지금 잘하고 있는 애들인데 이 중에 뜬금없이 에릭 패디의 스위퍼가 여기에 위치를 해 있다. 그만큼 지금 피안타율 같은 것들도 되게 낮고 피안타율도 되게 낮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에릭 패디가 시즌 초반에 잘 먹히고 있는 데는 이 스위퍼가 아주 잘 통하고 있다. 많이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배경에 있는 셈이에요. 반대로 이제 키코치, 얘도 이제 지난번에 제가 좀 켄자한테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 경기 뭐 5이닝 동안 5실점이나 했습니다. 또 보면은 얘도 이제 홈이랑 원정 패차 같은 게 옛날에는 많이 그러지가 않았는데 최근에는 홈에서 좋고 원정에서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이 심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일단 선발상으로도 패디가 딱히 꿀릴 게 없어 보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양 팀 다 마틴이랑 소리아노면 다 잘하는 애들이지만, 이게 소리아노는 현재 방어율이 너무 낮다. 결국엔 어제 또 조금 두드러 맞기도 했었죠. 좀 이제 평준화가 되는 느낌인데, 어쨌든 천사가 지금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날에도 뭐 진다든지, 넓게 봤을 때는 지금 10경기 동안 1승 9패로 안 좋습니다. 내일 에릭 패디도 그렇게 만만한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무라카미의 이런 뭐 홈런포 같은 것들이 어제는 좀 잠잠했지만은, 저는 화싹을 좀 더 밀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역배를 받은 것 치고는 이 정도 구도면은 좀 느낌이 있지 않나. 혹시라도 뭐 에릭 패디가 고전한다 그러면 오바 같은 것도 볼만은 한데, 양팀 다 빠따가 그래도 괜찮은 애들이에요. 오바 같은 거 볼만은 한데, 사실 저는 오바보다는 어제도 언더가 났고, 오바보다는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역배 도전에 좀 더 의의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셈입니다.
다음은 미네소타 대 시애틀인데요. 타지 브래들리랑 커비입니다. 자, 타지 브래들리는 지난번 경기 때 아주 뭐 개터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아직까지 방어율이 2.91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많이 벌어놨던 게 있던 셈인데 템파베이한테 피홈런을 4방이나 맞고 볼넷도 3개나 줬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 이게 타지 브래들리가 그 전까지 방어율이 막 1점대 초반 이래서 그랬던 거였는데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상으로 타지 브래들리 현재 이스트 벨로시티 타구의 이제 속도인 거죠. 이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이제 하위 1%에 해당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타구의 속도 자체는 굉장히 높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코스가 좋아가지고 플라이볼이 됐거나 라인 드라이브가 그냥 수비수 앞으로 갔거나 뭐 호수비에 막히거나 이런 거예요. 타구 질 자체는 굉장히 지금 불안불안하다는 건데 이런데도 좋은 성적을 찍고 있다가 직전 경기 때 그냥 개털린 거였었습니다. 일단 브래들리는 제가 매번 이제 좀 파워 피처 유형이다. 정석적인 스타일이지만은 삼진 같은 거 잡는 능력은 좋은데 얘도 이제 피홈런 약세라든지 뭐 제구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약점들이 많이 좀 드러났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과도하게 좋았던 ERA가 좀 이제 망가지고 있는 쪽에 있다. 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 반대로 커비는 지금 시애틀 선수들 가운데 가장 안정감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얘도 초반엔 약간 절긴 했었는데 그리고 작년이나 뭐 그 예년에 비해서는 사실 작년부터 약간 볼넷 지표가 조금 안 좋았잖아요. 지금도 막 그렇게 좋은 편까지는 아니긴 해. 커비를 생각하면은 얘는 메이저리그에서 그냥 가장 선발 중에 제구가 좋은 편인데 약간 흔들리고 있지만 내용 자체는 꽤나 괜찮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4경기째 지금 많은 이닝과 함께 아주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커비는 본인의 이런 좀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느낌이다. 좀 그런 것까지 해서 좀 시애틀 쪽으로 바라보고 싶은 느낌이 있네요. 시애틀이 그동안 제가 원정에서 빠다가 너무 안 돈다고 했는데 최근에 원정 5경기 가량 보면 물론 안 좋은 날도 있지만은 그래도 좀 생각보다는 괜찮은 편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미네소타는 이런 DTD에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이 어제도 조금 나타났던 것 같아요. 길버트가 오히려 라이언보다 만만했는데 라이언이 이제 좀 막바지 때도 그렇고 불펜 구간에서 시애틀이 조금 더 벌어들인 게 있었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뭐 시애틀 조금 더 좋게 보고 싶은 타지 브래들리는 약간 좀 앞으로 단물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가지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텍사스 대 양키스인데 이볼디랑 그리고 이제 엘머 로드리게스라는 선수인데요. 이게 지금 루이스 힐이 마이너리그로 내려가가지고 엘머 로드리게스가 이제 땜빵 선발인 느낌입니다. 양키스에서는 3번째로 높은 순위에 유망주기도 하고 최근에 마이너리그에서 한 4경기 동안 5이닝 정도 던졌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나오는 대로 괜찮았다고 합니다. 과연 이제 콜업을 할 정도인지는 모르겠어. 그 전에 보면은 다른 팀들에서 괜찮은 유망주를 올릴 때는 이런 땜빵 성격이 아니라 잘해가지고 올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양키 같은 경우는 뭐 게리콜이나 로돈 이런 애들이 없기도 하고 선발 땜빵 감으로 올린 건데 글쎄 타당한 콜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이너리에서 최근에 나쁘진 않았다. 근데 이 이볼디 같은 경우는 지금 방울도 되게 안 좋죠. 직전 경기 때 피홈런 4방 맞으면서 메이저리그에서 지금 홈런 9개 맞아가지고 이것도 꽤나 순위권에 있는 편입니다. 원래 이제 포심이랑 스플리터 같은 게 되게 좋은데 스플리터까지 쳐맞으면서 직전 경기 때는 하드히트가 13개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어져맞은 느낌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볼디가 좀 나이도 좀 있고 좀 약간 하향세 같은데 통상 이제 이볼디는 양키스한테는 굉장히 강한 면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10경기 동안 2.58에다가 피홈런 7방이고 작년에도 8이닝을 버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재작년쯤에 부진했을 때도 양키한테는 꽤나 잘 견뎌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이볼디는 양키한테는 좀 강한 편이긴 했는데 그냥 올 시즌 내용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키스는 저는 요즘 빠따. 저번에 휴스턴전 한번 제가 피해가려고 했는데 그 뒤로도 나쁘진 않습니다. 텍사스는 일단은 뭐 이볼디가 조금 버텨준다면은 불펜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런 것들도 나올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이볼디가 지금은 특히 양키스가 좀 홈런이 센 팀한테 그런 애들한테는 딱히 상성이 좋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여기다 양키의 선발조차 이렇게 좀 믿을만한 선수가 아니라면은 굳이 건드리긴 좀 별로 같은 느낌? 본다면은 저는 양키스 승에다가 감히 좀 오바 같은 거 좀 보고 싶은데 둘 다 별로인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음은 토론토 대 보스턴 경기인데요. 에릭 라우어랑 베이오라고 합니다. 라우어는 얘도 직전 경기 때 구속이 조금 안 나온다던가 피홈런 2번 맞고 이랬는데 어쨌든 3실점이었어요. 시즌 초반에는 얘가 이제 그 선발로 나오다가 잠깐 불펜 갔었는데 다시 또 이제 5이닝 정도를 먹는 그런 선발 땜빵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뭐 방울 자체가 좋지는 않아. 라우어도 뭐 좋게 볼 거는 없는 뭐 그런 선수라고 보이는데 일단은 베이오가 조금 더 문제가 있거든요. 그냥 대놓고 지금 매우 안 좋은 출발입니다. 얘는 이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도 구속이 조금 안 나오고 하더니만은 예년에 비해서 지금 구속이 1.6마리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땅볼트 쓰고 싱커에 구속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이 강점이었는데 지금 벌써 피홈런이 8방이에요. 땅볼 투수인데 그동안 막 162이닝 이상 막 버티면서도 피홈런이 20개를 넘긴 적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벌써 22이닝 만에 피홈런이 8방이나 맞았거든요. 특히나 직전 경기 때.
1회부터 장타 엄청 맞아가면서 이날 이제 3.1이닝 동안 13피안타를 맞았습니다. 이게 그 보스턴 내부적으로 좀 이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번 경기 이제 베요는 1936년 이래로 4이닝보다 덜 먹으면서 13피안타를 허용한 첫 번째 투수가 됐다. 그러니까 아주 뭐 90년 만에 이런 기록을 달성한 선수라는 겁니다.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만큼이나 배우의 진행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가 않고 직전 경기는 역사적인 수준으로 못한 경기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보스턴의 빠따세도 그렇고 토론토도 마땅히 빠따가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라우어를 못 믿음에도 좀 오바를 받은 라우어를 못 믿음에도 토론토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기예요. 그만큼 배우가 안 좋았던 것도 있고 딱히 토론토한테 좋았던 것도 아니고 내일은 뭐 이제 좌한 상대로 원정일 경우 보스턴 빠따가 살아난다고 하지만 요즘에 보스턴 빠따로는 좀 기대감이 오락가락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통한다. 라우어도 지금 좋지가 않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저는 오바도 고려 대상이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는 양팀 다 최근에 빠따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그게 좀 문제 같은데 그리고 저는 토론토 반향이나 오바 쪽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저스 대 마이애미 경기네요. 제가 이 시리즈 중에 지지난 경기 그때가 이제 가장 선발 편차가 크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경기조차 사실 다저스가 쉽게 못 갔잖아요. 어제 경기는 뭐 져버렸고 오타니가 남았는데 생각보다 정크가 많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실 이닝값으로는 선발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지만은 일단은 글래스노우 지금 시즌 출발 활약은 굉장히 좋은 편으로 보입니다. 일단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전 경기 또 이제 8이닝 동안 삼진을 9개나 잡고 피안타 하나밖에 안 맞고 막 이랬었는데 친구의 장점 일단 키가 208인가 그러잖아요. 얘는 이제 이스텐션이 최고 수준이다. 이게 이스텐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볼을 어느 지점에서 뿌리냐. 홈플레이트랑 최대한 가까이서 뿌리는 걸 이제 이스텐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일단 키가 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엄청난 이제 오버스로우 폼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오버스로우로 최대한 이거 볼을 앞에서 놓음으로써 본인의 포심의 힘을 홈플레이트에 최대한 강하게 전달을 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런 것들 바탕으로 아주 무지막지한 이런 내용들을 보이고 있는데 뭐 작년보다 조금 아쉬운 거는 공이 맞았을 때 타구의 속도 이런 그 타구의 질 같은 것들은 약간 아쉬운 면이 있지만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제구가 굉장히 좋아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 글래스노우는 가끔 이제 타구가 맞는 거 말고는 거의 뭐 아주 좋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즌 초반에 헤매는 모습 딱히 없기도 하고 이러다가 가끔 제구가 불나는 날이 있는데 요즘에는 뭐 딱히 뭐 그러지도 않더라. 그리고 알칸타라는 시즌 초반에 얘가 이닝을 무지막지하게 잘 먹었었잖아요. 콜로라도전 7이닝, 화싹전 9이닝 완봉승, 그 다음에 신시내티한테 8.1이닝 이렇게 잘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콜로라도 시즌 초반에 빠따 안 좋았죠. 화싹도 그때 좀 잘하긴 했는데 어쨌든 알칸타라가 잘했어 그 경기는. 그 다음에 신시내티 지금도 OPS가 최하위권에 있는 그런 팀입니다. 이런 팀들 상대로 그 세 팀한테 이닝을 잘 먹었지 이후에 뭐 디트, 밀키, 샌프란시스코 이런 애들한테 전부 다 좀 고전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글쎄 지난번 경우 사실 공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잘 던진 공도 얻어맞은 느낌 이런 게 있었어. 하여튼 이제 그 피안타 숫자 자체가 그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콜로, 화싹, 신시 얘네 세 팀한테 합해가지고 10피안타를 맞았거든요. 근데 바로 다음 경기 디트한테만 10피안타를 얻어맞았어요. 그만큼 시즌 초반에 너무 좋은 경기들이 몰아있는 느낌이고 또 얘는 다저스한테는 굉장히 약한 면모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다저스 스타디움 갔을 때는 얘가 이제 사이영을 받았던 시즌 그때 한 번 말고는 대부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최근에 다저스 원정 5경기 동안 18.2이닝에 14.46으로 아주 쳐맞았다. 이닝 소화도 알칸타라답게 많이 못한 편이죠. 피홈런도 많았었고 그래서 일단 다저스한테 약한 면모가 있다는 거. 지금 다저스의 빠따가 정상은 아니긴 한데 나는 일단 글래스노가 믿을만한 거랑 알칸타라가 시즌 초반에 그런 모습은 약간은 좀 이제 뽀록 같은 반짝 같은 느낌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저는 한번 다저스를 보고 싶습니다. 다저스가 어제도 분명 오타니가 잘 던지고선 졌거든요. 그런 경기가 되면 조금 에바일 수는 있는데 빠따가 그거보단 잘해주길 바라보겠습니다. 그래도 워낙 이게 OPS 전체 1등에다가 퀄리티가 있는 팀인데 알칸타라가 다저스한테 약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신경 쓰이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마이애미는 최근에 3경기 내내 이렇게 불펜 소모도가 굉장히 많이 누적된 편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샌디에고 대 시컵 경기입니다. 왈드론이랑 타이온인데 제가 저번에도 왈드론 나올 때 이 친구 너클볼러 계열이잖아요. 근데 올 시즌은 사실 너클볼을 그렇게까지 엄청 많이 쓰진 않아. 커터나 포심 같은 것들도 많이 쓰긴 하는데 일단 지난번 경기 구속도 많이 안 났고 제가 이 친구는 포수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동안 커리어 내내 왈돈이 어떤 포수들이랑 합을 맞췄을 때 이런 방어력 같은 영향이 있었냐. 그동안 막 산체스나 설리만 이런 애들이랑 합을 맞췄을 때는 괜찮은 편이지만은 키키가 몇 경기 안 되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막 합을 맞춘 건 히가시오카인데 얘랑 맞출 때는 그래도 사람답게 했었어요. 이렇게 막 좀 좋은 구간에서 왈드론도 한 4-5경기가량 좀 좋은 구간에 보일 때가 있지만은 그 외에는 대부분 좋지가 않았다.
여기 보면 지난번에 상대한 페르민이랑은 5이닝 동안 굉장히 안 좋았고 캄푸사노랑은 그 전 시즌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샌디에고의 포수가 캄푸사노랑 페르민이 있는데 얘네들이랑 좋은 경기를 한 적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왈드로는 여전히 좀 흐린 눈을 뜨고 봐야 되지 않나. 얘가 마이너리그에서는 되게 잘해가지고 지금 한 두세 경기 연속으로 샌디에고에서 로테이션을 먹고 있지만은 저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타이온 뭐 나쁘진 않습니다. 직전 경기 때 다저스를 상대로 그 볼넷에다가 피오노 하나 그냥 적절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얘도 예년에 비해서는 좀 아쉽긴 한데 뭐 제구 같은 것들은 늘 좋은 편인데다가 글쎄 뭐 피홈런 같은 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왈드론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왈드론의 이런 너클볼의 컨디션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샌디에고의 포수들 그런 게 좀 담아내기가 어려운 그릇이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어제 경기도 컵스가 사실 빠따를 잘 치지는 못했는데 이걸 이겨줬다. 내일은 왈드론이다. 저는 또 한 번 컵스의 역배 같은 거 보고 싶거든요. 샌디에고의 빠따 폼이 뭐 월등히 좋다 뭐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서 만만치는 않지만 한 번 더 컵스 쪽을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있기는 하네요. 어쨌든 어제도 세이야가 이제 홈런 없었지만 요즘에 좋은 분위기에 있기도 하고 샌디에고는 요즘에 오바가 좀 6경기 연속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멕시코 시리즈도 포함이 돼 있고 막 하지만 8.5 기준으로는 오바가 좀 많다고 하길래 뭐 오바 같은 것들도 왈드론이 개털린다면은 못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대 휴스턴입니다. 휴스턴이 어제는 이제 덩카이웨이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와이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선발 운용을 달리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램버트. 이 친구도 콜로라도에서 개망했다가 지금 휴스턴이 워낙에 선발이 없다 보니까 쓴 건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2경기짜리 지표밖에 안 돼요. 직전 경기 때는 6이닝 무실점으로 클리블랜드를 잘 틀어막기도 했지만 여지껏 보여준 거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일단은 좀 흐린 눈을 흐린 눈을 뜨고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선수라고 보고요. 반대로 벨시드는 지금 시즌 출발부터 안 좋고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늘 이제 뭐 3점대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이닝도 잘 먹어줄만 하고 뭐 볼넷도 많이 안 주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글쎄요 올 시즌 일단 출발도 안 좋고 작년에조차 그 재작년에는 엄청 안 좋았고 작년조차 좀 이제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었지 않나. 어찌됐든 간에 좀 이제 그 에이징 커브가 올만한 시기라고 보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은 그다지 뭐 경제력은 없는 상태처럼 보여서 어제에 이어서 저는 또 한 번 그냥 오바만 보고 싶은 투타 폼상으로 일단은 선발도 그렇게 막 좋은 선발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빠따는 사실 그전에 폼이 좋은 편이었는데 어제도 휴선이 11안타 하나 치고도 3점에 그쳤어요. 그런 것들을 못 살린 게 좀 아쉽기는 해. 어쨌든 둘 다 최근에는 빠따 폼은 좋은 편이라고 보이고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도 이런 조건에서 나쁠 게 없다. 불펜도 아쉬운 팀들인지라 또 최근에도 8.5 기준 오바가 많은 팀들인지라 저는 그냥 오바만 좀 더 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그 다음 신시내티 대 콜로라도입니다. 브랜든 윌리엄슨이랑 스가노인데 자 브랜든 윌리엄슨도 부상이 좀 길었었어요. 거의 뭐 2년 정도를 날렸다. 올 시즌 초반에는 이제 제구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옛날에도 살짝 문제는 있었었고 늘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있는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직전 경기 때도 이제 그 볼넷 3개에다가 피홈런 하나 뭐 이렇게 망했었고 원래 제가 지난번 경기 예를 두고서는 얘가 이제 낮 경기라든지 그리고 원정인 경우 그럴 때가 오히려 성적이 좋다고 했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뭐 아쉬웠던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시내티에서 내볼 만한 선발 중에서는 약간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좀 보는 편이고 자 원래 어제 스가노가 나왔을 때 스프리랜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에 스가노가 등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은 이 친구 시즌 초반에 사실 뭐 밥입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잔루율이 매우 높다. 한마디로 위기가 있는데 여기서 안 맞은 게 컸다. 시즌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 신시내티 홈구장은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 리그에서 홈런 파크 팩터가 가장 높은 구장이다. 신시내티가 올 시즌 친 홈런 가운데 홈에서의 빈도가 상당히 높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드리면서 스가노가 조금 이제 위태위태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지금 마운드가 좋습니다. 이게 마이애미에서 뛰던 그 알론 라이히만이라는 투수 코치가 있는데 작년에 막 마이애미가 이 투수 코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가지고 포수의 리딩 대신에 막 벤치에서 이렇게 피치컴 사인을 보내고 막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런 능력 있는 투수 코치를 콜로라도가 데려왔는데 보니까 이제 막 여러 가지가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나 작년에 팀 평자가 꼴찌였는데 지금 뭐 중위권에서도 좀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도로 콜로라도가 많이 좋아졌는데 스가노도 그런 편이죠. 3.42 정도면 좋으니까. 근데 대부분의 투수들이 이제 포심 같은 것들을 많이 쓰다가 쿠어스에서 안 통할 만한 구종들을 많이 썼는데 다른 구종들로 많이 바꿨어요. 근데 스가노는 보면은 작년에 많이 던지던 구종들을 거의 뭐 그대로 쓰고 있는 편이거든요. 나는 그래서 일단은 스가노는 늘 리스크가 있기는 하다. 저는 어제처럼 똑같이 보고 있기는 합니다. 어제에 비해서 사실 그 이제 콜로라도가 못 치지는 않았거든요. 체이스 번즈는 상대를 압도할 만한 그런 구위를 가지고 있는 친구지만은 브랜든 윌리엄슨은 그런 스타일까지는 아니란 말이죠. 나는 그래서 신시내티 요즘에 빠따가 좀 이제 상승세기도 하고 콜로라도도 어쨌든 괜찮은 분위기에 있다면은 이것도 그냥 오바 정도만 봐야 되지 않겠냐. 네, 그 정도 생각이네요. 신시내티를 편히 보기에는 오늘은 선발이 조금 약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은 피츠버그 대 세인트루이스인데 부바 챈들러랑 팔란테입니다. 부바 챈들러가 저저번 경기 때는 아주 뭐 좋은 면모를 보여줬지만은 직전 경기 때는 이제 4이닝 동안 6실점으로 텍사스한테 또 아주 고전하기도 했었어요. 제구가 늘 이제 리스크가 있는 선수고 스토프 능력은 괜찮은데 이 위기를 탈출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따라 좀 많이 달라요, 이 친구는. 반대로 이제 안드레 팔란테 얘도 역시 지금 방어도 그렇고 그냥 가끔 가다가 좋은 날에는 막 7이닝을 잘 닫아주기도 하지만 그런 날은 거의 안 나오고 어지간해서는 뭐 적당히 하면 5이닝 3실점 혹은 이제 실점이 좀 더 많은 느낌 그 정도만 보이는데 보니까 이제 팔란테는 피츠버그 원정 PNC 파크 갔을 때는 굉장히 좋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불펜으로 많이 나오다가 선발로 전업한 이후에는 3경기 동안 20이닝에 그 실점이 2점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꽤나 뭐 좋게 보이는 것도 있고 그냥 저는 요즘에 어제는 사실 제가 선발을 헷갈려가지고 그냥 세인트루이스를 역배 본 게 근거가 많지 않았는데 그냥 꾸준하게 지금 피츠버그가 뭔가 좀 기운이 떨어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는 글쎄 슬슬 떨어진 것 같은데 요즘에 홈런도 잘 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은 저는 이 경기도 막연하게 좀 피츠버그를 편히는 못 보겠다. 피츠버그가 기복이 좀 심해가지고 얼핏 봤을 때는 안드레 팔란테는 그렇게까지 막 역배를 볼만한 선발로는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뭐 어제 이거날 뭐 레이도 비슷했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도 또 한 번 세인트루이스의 역배에 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필라델피아 대 샌프란시스코인데요. 산체스랑 웹이면 그냥 양팀 다 훌륭한 투수들이 나오는 셈입니다. 각각 이제 1선발인 셈인데, 자, 산체스 지금 방어율이 2.94예요. 작년에 이제 사이언 2위였지만, 사실 이 정도면 나쁜 건 아니기는 해. 근데 직전 경기도 피안타가 12개나 있었습니다. 얘는 뭐 원정이나 낮 경기일 경우에 약하다. 오히려 막 이렇게 밤이랑 홈일 경우에 좋은데 내일은 홈이랑 밤 경기이기는 하죠. 지난번에 이렇게 본인이 좀 어려워하는 조건에서 많이 좀 고전했던 게 있었는데 그래도 실점 통제 자체는 괜찮게 했었어요. 자, 이게 산체스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 밥입이 독보적으로 높은 선수가 산체스입니다. 4-2-3이에요. 4-2-3. 이거는 보통 이제 땅볼 유도 비율이 높은 선수들이 밥입이 높다고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수치이기는 해. 그리고 이제 잔루율도 평범한 편이고 운이 없는 안타를 많이 맞았고 잔루율 그러니까 주자를 출루시켰을 때 실점도 이 정도면 그냥 평범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줄 만큼 줬다는 건데 그런데도 방어율이 2.94다. 오히려 FIP는 더 좋게 지킨다. 순수하게 실력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운이 안 따르고 있는데도 밥이 저렇게 높은데도 이 정도면은 그냥 전 여전히 좋은 범주에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로건 앱 같은 경우는 지금 방어율도 꽤나 높잖아요. 근데 로건 앱은 아까 봤던 그런 뭐 이런 밥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밥입은 3-2-1 정도면은 좀 약간 높은 수준이고 잔류율이 61.8%면 위기는 많았는데 잔류를 잘 통제를 했다.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도 방어율이 상당히 높은 거. 이거는 시즌 초반에 되게 고전했던 거. 그런 것들도 껴있는 것 같고 뭐 직전 경기도 다저스한테 7이닝 3실점. 원래 다저스한테 약한 면모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이런 것들 통제를 괜찮게 했다. 어쨌든 지금 나쁜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둘 다 잘하는 애들이기는 한데 글쎄 빠따적으로 오히려 필라델피아가 조금 더 살아나는 느낌? 제가 어제도 루사르도를 얘기하면서 얘도 지금 운대기가 엄청 없다고 했는데 산체스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조건도 필라델피아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롭톱슨 감독을 해임을 했어요. 그리고 데려온 게 이제 돈 매팅리인데 보니까 매팅리의 아들이 필라델피아에서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 뭐 약간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감독이 해임된 경기에서도 필라델피아가 이제 뭐 연패 탈출한 이후에 그 다음 경기는 못했지만 바로 또 이제 샌프란시스코한테 11안타 하나 뽑아내기도 했었습니다. 반대로 샌프는 요즘 이정우 선수 비롯해서 빠따가 좋았는데 어제는 또 이제 2안타밖에 못 치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웹이 이제 원정에선 약해진다더니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뭐 필라델피아 쪽으로 좋게 보고 싶어요. 이거는 산체스가 여전히 좀 위용이 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고 싶고 6.5를 받았는데 6.5는 너무 낮기는 해. 둘 다 퀄리티는 좋은 애들인데 그리고 지금 폼도 나쁘진 않고 그래서 굳이 본다면 저는 언더지만은 야 언더 보느니 차라리 필라델피아 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매치데이 워싱턴인데요. 피터슨이랑 카발리입니다. 피터슨은 지금 좋지가 않죠. 지난번 경기도 이제 크리스티안 스캇이라는 이제 신인 선수 그 다음에 토비아스 마이어스 이 친구 나오고 그 다음에 피터슨 이어받았는데 3.1이닝 동안 뭐 그럭저럭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 선발 로테이션에는 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내일 선발로 나오는데 그냥 대놓고 지금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인 것 같아. 단순하게 선발로 간 이후에는 싱커 같은 거 이런 땅볼 유도 비율이 굉장히 좋은 면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슬라이더 빼고는 남은 구종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피치거든요. 슬라이더만이 유일하게 뭐 피안타율이 좋고 막 이런 수준이지만은 사실 작년에 좋았던 공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뭐 슬라이더 마이너스 4나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자랑할 만한 구종이 아니었는데 그나마 지금은 나은 편이다. 저는 피터슨이 여전히 좀 안 좋은 분위기에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반대로 이제 케이드 카발리 이 친구 지난번 경기 때 5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았습니다. 포심이 일단 구위가 상당히 좋고 너클커브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삼진도 뺏을 수 있는 선수인데 저는 카발리가 워싱턴에서는 구위 같은 게 훌륭한 축에 속한다고 보는 선수예요. 뭐 그런 게 있는데 일단은 저는 카발리가 지금 피터슨한테 꿀릴 거는 없다고 보는 편입니다. 근데 이 피터슨은 또 보면 워싱턴한테 최근에 5경기 선발로 이제 전업한 5경기 동안 36이닝에 1.25로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피홈런 하나도 안 맞았고. 근데 지금의 피터슨 모습이 과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글쎄 어제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일단은 뭐 클레이 홈즈가 너무 잘 막았고요. 라텐 같은 데는 피홈런 엄청나게 또 맞으면서 그래서 좀 본인 아쉬운 모습을 노출을 했는데 과연 이게 매치에 빠따가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느냐. 어쨌든 6안타에 그쳤는데 저는 어제랑은 좀 내용이 다를 거라고 보는 느낌입니다. 매치에 빠따 확실하게 반등을 한 거냐? 저는 잘 못 믿겠거든요. 물론 지금 워싱턴도 너무 빠따가 안 좋은 시기기는 해. 그래도 한번 저는 이건 매치의 일반승 뭐 정배 같은 거 보는 의의는 거의 없다고 봐서 저는 워싱턴의 역배? 언더업은 좀 잘 모르겠네. 7.5는 너무 낮기도 하고 그냥 워싱턴의 역배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애틀랜타 대 디트로이트 경기입니다. JR 리치 그리고 스쿠발인데요. 일단 뭐 리치는 지난번에 그 애틀랜타에서 꽤나 손꼽히는 유망주다. 그러더니 올라와가지고 데뷔전부터 7이닝이나 먹어버렸습니다. 이것도 뭐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피홈런도 2방이나 있었고 그런 거 치고는 어쨌든 실점은 적은 편이었는데 7이닝 2실점 데뷔전은 상당히 잘한 편이었었어요. 스토프보다는 뭐 여러가지 뭐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스타일 뭐 그런 쪽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마이너리그에서 워낙 잘했던 이런 폼들이 이어진 거라고 봐야 되고 당장 뭐 두 번째 경기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난번 경기 페이튼 톨리 얘도 양키스전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가 바로 어제는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런 유망주들은 바로 뭐 전 경기 잘하고 다음 경기 때 무너질 수가 있다. 약간 의심을 하고 봐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스쿠발도 보니까 지금 일단 작년 같지는 않아요. 구속 같은 것들도 조금 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100마일 같은 공들을 많이 찍지는 못하는 편입니다. 구속 같은 것들도 조금 아쉽고 대체로 그전보다 뭐 피안타 같은 게 꽤나 있는 느낌? 미러키한테도 6이닝 사실점이나 했었었죠. 위기를 스스로 뭐 자초하는 면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삼진 능력도 어쨌든 뭐 작년 같지는 않고 스쿠발이 아직까지 저는 정상 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방어율도 일단은 작년보다 아쉬우니까. 일단 제가 어제도 애틀 대 디트로이트? 이거는 애틀랜타가 일단 체급이 디트로이트보다 지금 높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선발은 페레즈 대 마이즈면 약간 밀리는 구도인데 뭐 마이즈가 중간에 부상으로 이탈을 했지만 어쨌든 뭐 페레즈도 괜찮게 막았었고 나는 그 팀의 체급상으로는 스쿠발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애틀랜타가 나쁠 게 없다고 보거든요. 과연 내일 그 이제 커리어 2번째 경기를 하는 이런 선수의 이 믿고 갈 수는 없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내일도 애틀랜타가 이 정도 역배면은 좀 보고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쿠발 경기여도 디트로이트의 저 정도 배당을 애틀랜타 상대로는 쉽게 가져가기가 어렵다. 저는 이게 제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애틀랜타의 역배라든지 뭐 언더 그 정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러키 대 애리조나인데 스프롯이랑 이로드 어제는 미러키가 간만에 빠다가 아주 대폭발을 했었습니다. 15안타 하나 치고 13점이나 뽑고 이랬었는데 체드 패트릭은 일단은 좀 믿을만 했었고요. 애리조나가 좀 선발이 빵꾸 난 거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 그리고 이로드도 시즌 초반에 좋았다가 약간 오락가락하죠. 2.89로 예년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스타트이긴 하지만 그리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부터 이렇게 좋아질 기미가 보였다. 그런 건 있는데 직전 경기도 좀 어쨌든 5이닝 사실점이면 뭐 잘한 건 아니고 이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의심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내일은 나오는 이런 뭐 브랜든 스프롯도 그냥 뭐 그저 그렇다고 보여요. 뉴욕 매치에서도 뭐 길게 이닝을 먹은 것도 아니었었고 미러키 와가지고서야 이렇게 좀 이닝을 먹는데 글쎄 뭐 5.1이닝 30점 아주 못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뭐 단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런 느낌인지라 어제 나왔던 막 체드 패틱은 기록도 좋았고 했어서 그래서 믿을만 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막 믿을만한 상태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오바만 좀 생각이 드는 올 시즌의 미러키가 일단은 뭐 OPS도 꽤나 하위권에 있기도 하고 좌한 상대로 이제 홈일 경우에도 약세가 많이 보인다고 해요. 홈런도 지금 굉장히 적기도 하니까 미러키가 일단은 작년에 그런 위험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는 직전 경기 때는 괜찮은 경기를 했더라. 뭐 오바에 대한 생각? 사실 어제 나왔던 메리 켈리는 딱 봐도 지금 안 좋은 구간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개쳐맞은 건데 이로드는 그렇진 않은 편이기는 해. 하지만 저는 이로드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지라서 그냥 오바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맛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자, 마지막으로 어슬 대 켄자입니다. 세베리노랑 와카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이제 세베리노 얘기를 하면서 얘가 작년에 홈이랑 원정 편차가 굉장히 심했었다. 홈구장을 옮겼잖아요. 오클랜드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세크라멘토에서 임시구장 쓰고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리그 구장이다. 아무래도 그런 구장은 구장의 뭐 시설 상태라든지 뭐 경기장의 규모나 이런 거에서 선발 투수들이 어려움을 겪을 만도 해요. 당장에 막 이런 선발 투수들은 마운드 위에서도 여러 가지 본인의 뭐 쿠세도 있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타는 편인데 구장 자체가 바뀌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홈이랑 원정 편차가 되게 많이 나거든요. 바로 직전 경기도 이제 원정 경기
경기였다 보니까 텍사스 원정 가가지고 6.2이닝 동안 볼넷도 하나밖에 안 줬어요. 제가 저번에도 올 시즌 세베리노랑 이제 플레어티가 리그에서 가장 볼넷이 많은 선발들이라 이랬었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볼넷을 별로 안 주긴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본인이 작년에도 못했던 올 시즌도 지금 홈에서 7.15거든요. 그래서 홈으로 오면은 나는 일단 세베리노가 마이너스가 좀 된다고 보는 느낌이야. 반대로 이제 와카인데요. 지난번 경기 5.1이닝 유실점이었습니다. 올 시즌 경기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는 이제 마이클 와카도 일단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체인지업이 굉장히 좋은 구종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올 시즌도 스타트가 나쁜 편은 아니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여러 구종들이 플러스 피치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다. 사실 저번에도 제가 이 친구가 이제 얻어맞은 공들을 조금 보면서 5회까지는 잘 버텼어. 근데 6회 때 이제 좀 실점이 많이 있었거든요. 6회 때는 공이 조금 이제 밋밋해진 느낌이 있긴 하더라. 잘 떨어진 공도 쳐맞는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실점들은 뭐 1회 때 실점하면 그렇다고 치고 6회 때 팀이 6실점한 거 그런 것들은 좀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와카는 한 번 더 그냥 좀 기대치가 있는 느낌? 일단은 지금 캔자 내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선발 축에 있기도 하고 세베리노의 홈의 약세가 저는 더 두드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도 오늘 또 켄자가 역배를 받은 거는 와카 정도면 한 번 더 믿어볼만 하다고 생각은 되기는 돼요. 어제 둘 다 이렇게 경기가 연장까지 가고 해가지고 불펜 소모가 많았다든지. 근데 의외로 지금 오세레스가 6경기 연속으로 언더 중입니다. 9.5 기준으로는. 그리고 켄자는 제가 요즘에 분위기가 확 올라갔다고 했는데 일단 인디아가 시즌 아웃이 됐고요. 그리고 비니 파스ኳ티노 얘도 이제 부상당했어요. 그동안 이제 11경기 동안 이제 타율은 2할 때 초반이어도 OPS가 930에 홈런 3방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스ኳ티노가 쓰러진 거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것 같기는 해. 켄자가 약간 이렇게 좀 조건들은 좀 줄어든 느낌이긴 하지만 저는 내일도 한번 켄자의 역배라든지 또 한번 그냥 오바 같은 거 보고 싶긴 하네요. 사실 제가 어제도 오바 보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정도 게임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오바보다는 차라리 그냥 켄자의 역배가 조금 더 의의가 있지 않겠냐. 자, 이어서 NBA 플레이오프 3경기 다뤄보겠습니다. 디트로이트 대 올랜도 시리즈. 제가 이 시리즈는 좀 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근데 이제 어떤 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랜도는 현재 NBA 올라온 팀 중에 가장 전술적인 부분들이 안 보인다. 근데 순수하게 재능으로 지금 우세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얘네가 공격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는 제가 봐도 잘 모르겠어요. 벤케로나 뭐 베인 같은 애들이 있고 이런 거는 좋은데 당장 뭐 지난번 경기도 썩스 같은 애들 되게 안 좋았고 벤케로도 자유투 말고는 별로 한 게 없었고 이랬는데 베인의 3점이 또 터졌습니다. 3점을 10개 중에 5개나 꼽았고 그전 경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베인이 조금 좋은 폼에 있는 것 같고 프란츠 바가노도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 것 같다. 일단은 웬카주 같은 이런 빅맨들이 듀렌을 아주 그냥 잘 이제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커닝햄은 지난번 경기 또 이제 8턴오버였는데 최근에 이 시리즈에서 3경기 동안 총 이제 24개의 턴오버를 범하고 있다고 합니다. 팀도 이제 20턴오버에다가 3점이 아주 극악이었었고 커닝햄의 위용이 턴오버라는 이런 좀 반대급부에 많이 좀 쌈싸먹히는 느낌? 커닝햄이 좋은 날에는 되게 좋은데 그런 날에도 이 시리즈 초반에 득점 많이 했을 때도 턴오버가 적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랜도가 전술 같은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들, 수비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디트로이트한테 우세를 점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얘네들도 뭐 턴오버 많고 그런 거는 똑같지만 나는 이 시리즈는 원래 좀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올랜도가 원정이잖아요. 얘네들이 홈일 때는 확실히 지표상으로도 경쟁력이 있지만 원정일 때는 또 언제 야투가 날아가 가도 이상하지 않다. 뭐 그런 팀이니까 안정성은 별로 없는데 지금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는 거 보면 저번 경기도 양 팀이 야투가 진짜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런 경기도 어쨌든 올랜도가 이겨냈다는 거 그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봐서 저는 올랜도의 프렌 9.5씩이나 되면은 이 정도 되는 그 언더 팀들끼리 격돌해서 9.5 정도면은 좀 가볼만한 것 같고 210.5 이것도 그냥 언더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지난번 경기도 약간 이제 오바 그림이 있었는데 후반에만 76점으로 아주 엄청 언더가 났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에 비해 후반전에 확 쳐지는 거라든지 언제 한 쿼터를 그냥 이제 잠잠하게 가도 이상하지가 않다. 그런 것들 살려서 언더라든지 올랜도의 프렌으로 보겠습니다. 다음 클리블랜드 대 토론토 경기. 야, 이게 오히려 지금 올랜도 대 디트로이트는 약간 가볼만해졌는데 이 경기를 패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직전 경기. 그 전에 이제 시리즈들이 클리블랜드가 2대0을 앞설 때만 하더라도 그냥 아주 무난해 보였잖아요. 토론토의 앞선 수비수들이 하든이나 미첼에 대한 이런 견제가 안 되는 것 같다. 토론토의 장점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러더니 갑자기 변곡점을 맞이를 했습니다. 갑자기 하든이나 미첼이 엄청나게 막히고 토론토가 지난번 경기도 이제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라든지 이런 것들로 클리블랜드의 투빅을 그냥 무력화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2승이랑 지난 두 경기의 내용이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클리블랜드 아주 뭐 믿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간 건데 뭐 이제 홈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직전 경기 토론토가 이긴 내용도 보니까
토론토는 지난번 경기를 이제 32%의 야투를 보였다. 이거는 1970년 이후로 NBA 포스트 시즌 가운데 이긴 팀의 야투가 가장 안 좋았던 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점은 13.3%였는데 이거는 NBA 플레이오프 역사상 이긴 팀의 가장 낮은 3점 슛 성공률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한마디로 토론토는 야투가 진짜 극악이었는데 어떻게 이겼냐. 21호 펜에다가 11스틸 그리고 36개의 자유투를 얻은 거 이런 것들로 이긴 거예요. 한마디로 피지컬과 수비로 일궈내는 거고 이거는 토론토가 잘하는 부분인 거죠. 반대로 클리블랜드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밀렸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토론토가 본인들의 장점을 잘 살린 느낌인데 근데 클리블랜드는 사실은 좀 이제 미첼이 너무 못하고 있다 보니까 미첼이 사실 어제도 브런슨도 터졌고 한 번쯤은 이렇게 좀 살아날 때가 되긴 됐잖아요. 그래서 미첼이 터지고 자유투 잘 뜯고 이런 날이 한 번쯤 오면은 양상이 바뀔만도 해. 그건 맞는데 일단은 투빅이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커 보이는 것 같고 저는 되게 어려운 시리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무난하게 갈 것 같더니만은 클리블랜드가 또 이제 고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되게 양상이 확확 뒤바뀌다 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저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이커스 대 휴스턴인데요. 이것도 그렇죠. 레이커스가 여지껏 잘 해왔어. 3대0까지 몰고 갔는데 지난번 경기 때는 뭐 휴스턴이 아주 잘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선발전 전부 다 15점을 기록을 했고요. 15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 듀란트가 없었는데도 그렇게 해낸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도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가 엄청 구멍이었는데 그랬는데도 조금 터졌다. 그 전전날에는 좀 이길만한 경기도 셰퍼드가 너무 처방다든지 마지막에 개턴오버 해가지고 레이커스한테 승리를 안겨주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으니까 사실 이 시리즈 자체는 레이커스의 결장을 생각하면 휴스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는데 그런데도 레이커스가 상상 이상으로 되게 잘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경기도 얘기를 하면서 레이커스가 원래 이 정도의 3점을 보이는 팀이 아닌데 지금 너무 잘 들어가고 있다. 한 번쯤은 이게 좀 역으로 나올만도 하다 이랬는데 지난번 경기는 휴스턴이 3점이 40% 레이커스는 3점이 되게 좀 부진한 날이기도 했었습니다. 결정적이었던 거는 또 이제 23개의 턴오버, 르브론이 범한 8턴오버와 함께 레이커스가 아주 뭐 안 좋은 쪽으로 전부 다 최저점이 뜬 셈이었었어요. 생각보다 그전까지 공격이 잘 되다가 지난번 경기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원래 구조적으로도 휴선이 앞서 있을 만한 시리즈이긴 하지만 레이커스가 생각보다는 너무 잘해갖고 이 시리즈가 3대1까지 간 거였는데 저번 경기 같은 거 보니까 이게 또 레이커스 홈일지라도 저는 휴선의 플랜을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너무 좀 나도 이제 판단을 오락가락하게 하는데 글쎄 레이커스가 지난번 경기 너무 저점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휴선이 엄청 막 모든 것들이 환상적이었냐 그것도 아니긴 했어. 그런 것들 생각해갖고 또 이제 레이커스가 벤치 뎁스도 아쉬운 편이거든요. 지난번에는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다 고장 났지만 어느 한쪽에서 좀 빵꾸가 났을 때 그거를 좀 떼을 만한 선수가 벤치에서도 딱히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캐런트의 3점이 돌아온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더라고. 오히려 휴스턴이 그 전전 경기 때는 벤치가 진짜 싹 다 빵꾸가 나는데 저번 경기 때는 벤치도 괜찮았어요. 이런 것까지 해서 팀적인 이런 사이즈는 현재는 휴스턴이 낫지 않나. 그래서 또 이제 원정이니까 프렌을 받았으면은 저는 휴스턴의 프렌 방향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